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려는 수단으로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화 곡성처럼 마구잡이로 미끼를 던지고 있다.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무상 원조처럼 관여하고 민주화나 내정 간섭 없기에 개도국들은 쉽게 접근하며 그 후 미끼를 물면 바로 본색을 드러낸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중국 국제 공제원조 차관을 15조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을 에티오피아는 섬유 가죽 산업 등에 투입해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성장과 함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부분 중국에 빚진 것으로 중국 차관이 25조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차관의 사용 방식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대규모 철도를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든 공사 수주를 중국의 국영철도 회사가 맡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저, 원조 자금을 빌려주면서 공사의 설계부터 운행까지 지들이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요구했다. 심지어는 운영기간 동안 중국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도 중국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공적 원조인지 비즈니스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공적 개발원조는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서구 사회는 원조와 투자, 교역을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중국은 원조와 투자, 교역을 하나로 묶어 자신들을 위한 비즈니스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국제개발 원조 자금이라 지칭하면서도 무상 원조나 공적인 부분보다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일반 고금리 차관으로 뒤집어서 돈을 회수한다는 점이다. 원조라는 미끼를 던지고 물고 나면 공사를 중국 업체가 독점하고 기자재 등을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야 하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돈을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해당 나라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빚이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던 정치나 외교, 국방 부분에서 자신들이 이로운 쪽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부채의 일부분을 탕감해준다고 사탕발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개발도상국들은 왜 중국에서 원조를 받는 걸까? 이유는 선진국은 원조를 제공하면서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 민주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반면 중국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고 나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키스탄의 경우 외환 보유고가 23조 원인데 1대1로 미끼를 물고 중국에 땡긴 돈이 62조 원이나 된다. 그렇다 보니 빚더미에 올라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스리랑카 역시 중국 미끼를 물었다가 부채가 감당이 안 되자 그 돈으로 건설했던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운영권 기간은 무려 99년이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15조 원을 땡기려고 하다가 모든 사업권의 중국 업체가 독점한다고 하자 말레이시아 총리는 분노를 했고 결국 차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중국의 개발 원조나 차관을 받은 나라 중에 파키스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의 위기가 높으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감당이 안 되자 IMF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IMF가 어떤 곳인가? 미국이 최대 출자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들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해주는 것은 중국 1대1로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중국하고 손잡은 나라들의 구제금융은 해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개도국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고 중국과 손잡았다가 골로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최근에는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섬나라까지도 중국 돈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5만 군데 중국이 미끼를 뿌리고 다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렇듯 1대1로라는 시진핑의 중국 굴기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의 그 추가 주목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